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뒤에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각종 변수가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뒤 금융시장의 변화와 전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신 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영향을 바로 받았네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전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욕 증시의 직접적인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하루 만에 지금 나스닥이 5% 가까이 떨어졌고요. 다우나 S&P 500도 3%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는 기술주가 추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를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오른 것도 그렇고 지금 하락한 것도 이 기준금리의 빅스텝,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에 있는 자금을 줄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험 자산 쪽, 그러니까 주식 같은 곳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전자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보통은 금 이런 것들 생각하실 텐데 금은 생각보다는 가격의 변동폭이 크고요.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아예 무위험 자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은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한 1%대 초반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2,600선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안도 랠리가 펼쳐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경기가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시장에서 그거를 100%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대신에 이번 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지나갔고 이 기준 긴축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후로는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역시 투자 전략일 텐데 어떤 걸 투자해 좋을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판단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효율적인 시장에서 그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만큼은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은 좋은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세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평가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데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어떤 투자 전략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다 신중한 그 분석과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발 변수 때문에 이런 증시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0.5%포인트 금리를 올린 것을 빅스텝이라고 한다는 건 보통은 그럼 그보다 더 적게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 이번이 좀 이례적인 얘기란 거라는 2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빅스텝은 물론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기준금리라는 게 경제 전반에 너무 막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다소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조정했다? 그거는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전반적인 그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는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경기에는 또 약간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던 거고요.
그 경기가 악화됐을 때 첫 번째 하는 정책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역시 물가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물가가 워낙 상승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 파월 의장의 설명에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고용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물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물가를 우선 잡아야 된다. 예.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증시가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과거에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팔아도 조금 더 싸게 외국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러시아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전 세계 공장이 다 있잖아요. 예.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팔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제품을 수입해 올 때 예. 환율이 1,000원이라면은 1,000원에 수입해 오는 거지만 1,200원이 되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예. 수입 물가가 올랐으니까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오른다는 건 어떤 뜻이냐?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뜻이 되잖아요. 예. 자,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씀씀이를 줄여야겠죠. 예. 씀씀이를 예. 줄이면은 그만큼 내수 시장에 타격을 입고요.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도 지금같이 물가가 비쌀 때 비싼 값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은 예. 그래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환율이 지금 1,27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해 초에 한 1,100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더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빅스텝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0.75%포인트 그래서 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시장에서는 여전히 6월 FOMC에서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는 없다. 자이언트 스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그거를 전망에 100%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겠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6월에 한 0.75%포인트 가능성 자체는 살아있고 이게 지금 증시나 여러 가지 금융 외환 시장에도 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 국내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높여왔죠. 지난해 8월 이후로 벌써 4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번 달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은 지금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뭐 높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같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원화보다는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는 미국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좀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 빅스텝을 앞으로 두어 번 더 할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예. 그렇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에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더 올려서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2.25%나 2.5%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올릴 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자 오르면 어떡하나. 대출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제일 걱정입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그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지금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였습니다. 거의 5%에 근접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가는 너무 올라도 너무 안 올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적정 물가를 우리나라는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2%대. 그런데 지금은 이걸 훨씬 넘었기 때문에 좀 고물가 상황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가는 통화량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예. 지금 물가가 왜 오르냐? 외부의 원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값 상승 예.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만으로 과연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출로서 운영자금을 충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의 부담만 커지고 물가는 못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예. 거죠. 장사하긴 또 힘들고 한숨이 참. 참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우리나라 같아요. 경제를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 예. 이런 말이 나온 것도 그런 측면이랑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경제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